자, 이혜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5G)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5G 기술은 인공지능 로봇과 스마트폰까지 생활 깊숙하게 파고들 전망인데요. 5G 상용화를 앞두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산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트랙터의 조종석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스템에 설정된 이동 경로를 따라 무인 경작을 하는 것을 시연했는데 관리자는 트랙터를 원격으로 조종하며 모니터를 통해 작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기존의 영상 콘텐츠가 가상현실 VR 기기와 결합하자 실감형 화면이 펼쳐집니다. 사람과 사물, 기기가 지연 없이 연결된 건데 모두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이 특징인 5G 통신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농업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G 이동통신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5G 산업 현장을 찾아 직접 기술 체험에 나섰습니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공장 등 기존 산업과 통신기술의 융합 서비스가 펼쳐지는 만큼 정부는 핵심 인프라 구축과 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해 적극 후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G 시대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함께 또 우리 산업 간 융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과 협업 로봇 등 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해 5G가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의 상생 협력 활동도 후원해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기업들도 5G 시대를 대비해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경쟁으로 5G 세계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말 실감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과는 또 5G 생태계를 만들고 그리고 상생 협력을 또 통해 가지고 저희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른바 꿈의 통신으로 불리는 5G 상용화의 원년인 2019년.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성공적인 국내 5G 상용화는 물론 5G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앞으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7월부터는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일부 은행이 고객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거나 과소입력해 높은 대출이자를 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에 소득과 담보, 신용정보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고객의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해줄 수 있는 전결금리도 기타 우대금리와 구분해야 합니다. 대출금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산정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서 차주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도 개선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와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은행 내부 통제도 강화해 기초 정보를 근거로 금리를 정하도록 명확히 하고 여신 심사 시스템에서 산출된 대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엔 내부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했을 때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를 도입합니다. 코픽스는 대출 기준 금리 중 하나로 8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등 8개 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로 나뉘는데 이 중 잔액 기준 코픽스에 결제성 자금과 정부 한국은행 차입금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리가 낮은 이들 자금까지 포함할 경우 잔액 기준 코픽스는 0.27%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코픽스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오는 4월부터 변동금리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인하되면 기존 대출자도 보다 쉽게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라면과 과일이 해외에서 큰 인기라고 합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현장인 김유영 기자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매운 라면을 먹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SNS 등을 통해 매운 한국 라면 먹기에 도전하는 동영상이 소개되면서 맵지만 중독성 강한 한국 라면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덕분에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처음으로 4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초로 아시안컵 8강 진출 신화를 쓴 박항서 감독. 이른바 박항서 매직이 농식품 수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고 모델로 출연한 드링크 음료 매출이 대박을 터뜨리며 수출 음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에서 에너지 드링크류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몇 년 전에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지를 하고 조제 분유에 대한 국산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전년 대비 약 30% 정도 수출이 증가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국내 농식품 전체 수출은 69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7조 7,740억 원가량으로 3년 연속 성장세입니다. 일본과 미국 등 기존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이어진 가운데 중국과 아세안 시장에서도 성적이 좋습니다.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지난해 우리 농가가 해외로 수출한 이런 배나 사과 같은 신선 농산물도 새 기록을 썼는데요. 전년 대비 16.6% 증가한 1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수출용 딸기가 가지런히 팩에 담깁니다. 이 영농조합은 2달 전부터 딸기를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베트남으로 보낼 딸기도 선적 작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기가 보니까 수출되는 나라마다 조금 숙성도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저희가 그 러시아 쪽에 보내는 것은 국내 출하 거의 동일시하게 숙도를 약 한 90%대 맞춰서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빨간 딸기가 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남아 특히 베트남 쪽은 숙도를 65에서 한 75%대. 덜 익은 딸기가 지금 가도 그 나라에 도착하면 있겠네요. 높은 당도와 크기가 큰 품종은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자랑합니다. 수출되는 딸기는 베트남 현지에서 이 한 팩에 12,000원에서 15,000원에 아주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딸기는 물론이고요. 청포도와 배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수확한 배는 오는 8월 베트남과 동남아 8개 나라에 수출될 예정으로 연간 1,200톤, 수출액은 80억에 달합니다. 신남방 정책과 한류 열풍으로 수출 시장이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셈입니다. 올해는 배나 포도와 같은 과수류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마케팅 보드로서 과당 경쟁을 막아서 저가 수출을 막고 그리고 공동의 품질 관리를 하고 공동의 정산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각 수출업체의 역량 진단을 통해 가지고 수출업체에 맞는 사업들을 매칭을 해서 한류 열풍이 가시더라도 농식품 수출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인 김유영입니다. 외국인 10명 중 8명은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본에선 한국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낮았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있습니다. 해외에서 놀러 왔는데 한국 음식 맛있어요. 좋아요. Wir machen vieles zusammen, gehen koreanisch essen, hören Musik.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해외문화홍보원의 조사 결과 외국인의 34%가 한국 이미지를 매우 긍정적으로, 45%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10명 가운데 8명은 호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별로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와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요인은 K-팝이나 영화 같은 현대 문화와 경제 수준, 한국 브랜드 제품, 문화유산 등입니다. 다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 일본 니케이 리서치의 조사 결과에서도 한국이 싫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1%, 잘 모르거나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17%, 좋다고 대답한 사람은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조사 당시 한일 간 발생했던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외국인의 70% 이상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나라 이미지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친환경 물류 지원 사업자 공모에 나섭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17억 8천만 원으로 중소 중견 기업은 최대 1억 5천만 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후속회사는 최대 1억 원을 차등 지원하며 우수 녹색 물류 실증 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장애나 임신 치매로 국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하고 암 진단을 받더라도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가 암검진 대상자 중에서 장애나 임신, 치매 등 사유로 국가 암검진을 받지 못했지만 뒤늦게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각종 증명서, 확인서 매번 종이로 발급받아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전자문서가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종이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면 경제적 효과도 높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는 직접